패션은 소키지, 패키지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특성화고부터 해서 유수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 그리고 패션 기업 재직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좀 많았는데 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재직자분들이 이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나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근데 뭐 설명을 해주기가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 저도 똑같이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상품계 MD로 일할 때 그때 제가 전사 교육을 맡아서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조금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실제 패션 비즈니스의 본질이 좀 보여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면서 실제로 패션 기업에 다니지 않는 혹은 다니고 싶어 하시는 취준생 분들이나 혹은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도 그래 맞아 내가 이래서 바쁘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도 얻으시고 또한 이제 패션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래서 바쁘겠구나라는 걸 한번 이해하고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자, 보면 결국 패션에서 그 기획바의 MD건, 상품기획 MD건, 디자이너건, 영업이건, 마케팅이건, 앱 개발자건 뭐 어쨌든 패션 비즈니스의 회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겪게 돼요. 즉 상시 3개 시즌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핵심은 그래서 바빠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시점은 정확하게 2024년도 지금 11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일 케이크를 쫙 자르듯이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쯤 있으니까 쭉 이렇게 잘라볼게요. 쭉. 자, 그러면 이렇게 관통하면서 3개 시즌을 관통해요. 어떻게 관통하냐? 첫 번째로 이건 실제로 패션 대기업에서 한 1년 정도의 선기획을 하는 브랜드 기준으로 일단 작성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근접 기획을 하거나 혹은 더 멀리 하는 기획을 가져가는 데들은 리드 타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개 시즌이 묶여간다는 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자를 경우 현재 24년도 FW 뭐 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죠. 판매하니까 뭘 해요? 잘 팔리는 것들, 안 팔리는 것들, 잘 팔리면 QR하고 안 팔리면 빨리 소진 정책을 해서 가격을 할인을 하건 채널을 늘리건 뭐 2월을 하건 뭔가 프로모션, 마케팅 캠페인을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내년도 SS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앞전부터 기획을 해왔고요. 지금은 뭐 하냐? 생산 일정 관리예요. 즉 벌써 이제 물건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말이니까 여성복 쪽 빠른 브랜드들은 12월이면 크리스마스 전에 이미 S에서 신상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FW 이거 뭐 할까요? 준비하죠. 기획 준비하고 디자인 준비하고 소재 바행판 준비하고 기획 일정 관리하면서 바잉 컨벤션, 품평 같은 거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션 회사 직원분들은 일해서 바빠요. 항상 3개 시즌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이게 쭉 지나가면 25SS가 되면 25SS, 25FW, 26SS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어요.
현재 시즌은 중요한 성과 관리 지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넥스트 시즌, 지금은 프리시즌에 해당되죠. 그러면 생산 일정 관리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차기 넥스트 시즌에 대해서는 이런 기획 일정 관리, 기획 관리가 중요한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지금 인시즌에 해당되는 이 24FW는 현재 성과, 즉 재고가 얼마나 남고 매출 얼마나 하고 있고, 그래서 손익이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이익을 보면서 얼마에 끝날 것 같아 라는 추정까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원인 파악, 즉 지금의 FW 판매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6개월이나 1년 전에 프리시즌에 기획을 준비했겠죠. 그건 목표고,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과 목표 대비 현재 판매가 어떤지, 기획 의도가 디자인 의도가, 영업 의도가 방향이 어땠는데 현재 뚜껑을 까보니까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프리시즌에 해당되는 내년도 상반기 EOSS 경우는 생산 일정인데, 이게 단순히 생산 일정 관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물류 입고 준수, 또 하나는 소가 원가, 소비자가와 원가를 관리하는 거, 그 이력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넥스트 시즌 EOFW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좀 잘리네요. 자, 기획 내용의 적정성. 지금 한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정성을 뭘로 보느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24FW의 이 판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25FW의 내용들이 적정한지를 보게 돼요. 소재, 컬러, 패턴, 스타일스, 수량, 판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하나는 손익 달성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지금 인시즌에 해당되는 24FW입니다. 지금 판매가 중요하죠. 매출이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판매가 중요한데, 이 판매와 관련돼서 현재 성과를 점검하면서 계속 계획 대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중요해요. 즉,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죠. 판매하는 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보다 잘 팔리던가 안 팔리던가. 잘 팔리는 게 좋지만 사실 무조건 내 생각보다 다 너무 잘 팔리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즉, 내 예상대로 팔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내 예상보다 잘 팔리기는 하는데 적정 수준, 너무 많이 잘 팔리면 좋기는 하나 할 일이 엄청 많고요. 부진도 똑같아요. 내 생각보다 좀 안 팔릴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많이 안 팔리면 심각한 재고, 그 다음에 이 현금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호진과 부진은 무조건 생기나 내 예상 대비 그 갭이 적은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갭이 많을수록 뭐가 많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매가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출이라는 걸 보죠. 자, 또 하나는 재고인데, 재고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제품 재고만 보지만 옷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원부자재 재고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잘 안 팔리는 시대에는 한 방에 예전처럼 막 1000피스, 2000피스 막 팔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팔리지 않거든요. 안 팔리는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00장 팔릴 것 같아도 500장만 잘라서 넣어봐요. 500장은 원단으로 갖고 있어요. 혹은 더 불안하면 한 300장만 해요. 그러면서 나머지 300장과 300장, 600장 중에 또 반쪽에서 300장과 나머지들을 원단이나 원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정도 팔리면 이건 다 팔릴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원단을 만들든가 원단을 로화이트해서 염색을 해서 준비시켜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원부자재 재고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부자재 재고를 또 너무 많이 해놓을 수도 없어요. 부킹을 한다 하더라도 업체한테 부담이 되고 잘못 남으면 이건 내년도에 쓴다고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져서 올해 재고 원단이나 원사를 내년에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원가죠.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자, 원가율 1%를 낮추는 거랑 판매율 1%를 올리는 거랑 재고율 1%를 낮추는 거랑 보세요. 자, 각각 1%씩 높이고 낮춘다고 할 때 어느 게 손익에 가장 영향을 줄까요? 원가예요. 매출이나 재고는 사실 판매율과 재고율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성이죠. 원가율 1% 낮추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규모가 커질수록 더 힘들어요. 그리고 손익에 영향을 다이렉트로 주는 게 원가이기 때문에 특히 제조 원가. 그래서 제조 원가 1% 낮추는 건 손익에는 매출 판매율에는 거의 5%, 3%에서 5% 정도 수준의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원가.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KPI 성과 지표인데, 자, 그래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손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코스트를 빼야 되니까. 자, 근데 질문을 하나 드리죠. 웬만큼 나올 게 다 나왔는데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간과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를 간과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패션처럼 일반인도 접근성이 좋은 비즈니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패션 의료학과나 패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누구나 접근하고 쉽게 의류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신발이건 뷰티건 비슷하죠. 근데 접근성이 좋은 만큼 망하기도 쉬워요. 왜? 뭐 때문에? 재고 때문에. 자, 재고가 판매가 안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결국은 손익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죠. 그리고 잘못하면 판매가 잘 되더라도 망해요. 이것 때문에. 뭐냐? 이겁니다. 광고가 아니라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 자, 이게 막히면요, 동맥경화처럼 매출이 잘 나오고 흑자에 도산이 돼도 망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기업의 부속품처럼 MD의 업무만 한다라든가 디자인 업무만 한다라든가 영업 마케팅 업무 하다 보면 이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작은 회사 중소기업의 대표님들도 이 부분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CF 관리가 안 되면 회사는 흑자가 나면서도 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패션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 수익금을 얻게 되지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발이건 의류건 원부자재를 사고 의류를 사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에 공정비를 주고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거든요. 투입과 버는 거의 흐름이 맞지 않으면 심각한 기업의 존폐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자, 다음 시즌의 프리시즌에 해당되는 EOSS의 경우, 생산 일정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일정 관리와 함께 속과 원가 준수인데 이 일정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판매라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판매 계획을 세워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판매가 예를 들어서 주별로 한 10장씩 팔릴 거를 만약에 계획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주차에 10장, 2주차에 20장 이렇게 잡아놨는데 만약에 입고가 2주 늦었어요. 그러면 일단 10장, 20장에서 30장 판매 기회가 날아가죠. 자, 그러면 그 스타일은
나머지 기간 동안 잃어버린 판매 기회, 이 판기 로스를 회복하기가 혹은 그 이상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잘 안 팔리는 세상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입고가 제때 안 들어온다라는 건 계획 대비 무조건 판매 목표를 못한다,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물류 입고가 안 되는 이유에 있어서 그걸 리즈닝을 찾아보면요, 백워드를 찾아보면 생산 투입이 늦고, 생산 투입이 왜 늦었지? 또 거꾸로 가보니까 원부자재 발주가 늦었어요. 원부자재 발주가 왜 늦었지? 또 거꾸로 가봐요. 그럼 품평이 늦어서 품평이 왜 늦었지? 품평을 2번 했어요. 왜 품평을 2번 했지? 앞쪽에 기획이 이게 거꾸로 쭉 가면 결국 맨 앞단에 기획단의 이슈가 생겨요, 분명히. 그래서 앞에서부터 포워드로 관리를 잘 해야 이 물류입고에 문제가 안 생기고 결국은 판매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전년비 혹은 계획비 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물류입고가 잘못되는 순간 다 어그러진다. 그래서 프리시즌에 넥스트 시즌의 일정 관리는 매우 당연하고 제때 들어오면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조금이라도 늦춰지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진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소가하고 원가 관리예요. 소가는 소비자가, 원가는 제조원가를 말해요. 이 소비자가랑 이 제조원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왜? 중소기업들은 일부 업택이라는 것도 하고요. 일부러 한 5만 원을 팔 건데 10만 원 가격템 만든 다음에 50% 할인합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중견 이상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게 수익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랜드 관리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어찌 보면 소비자를 조금 농락하는 그런 일들은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제조 원가 관리가 잘 안 되면 MD는 소비자가를 올리고 싶은 유혹을 매우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원가를 예를 들어 20%를 내가 준수하고 싶은데 원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20%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원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당장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판매에 대한 부담감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원가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소비자가를 조금이라도 3,000원, 5,000원, 10,000원이라도 올리고 싶은 이런 유혹을 상품계 MD들 많이 받게 되는데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브랜드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죠. 소비자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생산 일정이라는 게 최종 마지막 물류입고에서부터 백워드로 쭉 이것이 다 판매 기회 로스를 막고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근데 또 쉽지 않아요. 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원단이 문제가 생긴다라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확정하는데 이게 2차, 3차 간다라거나 샘플 투입이 늦어진다라거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생겨요. QC를 보는데 2차, 3차, 4차까지 간다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물류 입고가 계획한 대비 제대로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매우 기본적이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가 원가. 이 목표 원가랑 목표 소비자가를 최초의 기획 단계에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샘플 단계에서 예상 소비자가랑 예상 원가로 가져가요. 마지막에 확정 원가로 가져가죠. 그리고 입고가 되고 나면 실적 원가가 택이 발행되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목표 원가랑 소가가 가능하면 상품기획 MD 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부자재 사용이라든가 단추 지퍼 하나까지도 디자인실은 당연히 비싼 거를 당연히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자인실에서는 기획과 굉장히 잘 콜라보를 하면서 관리를 잘해야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넥스트 시즌. 자, 이제 내년도 FW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기획의 적정성, 손익 달성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예상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25년도 FW 거를 24년도 때 내가 적정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24년도의 판매 흐름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겨울 거 시작이니까 가을 건 끝났고 대부분 가을이 끝날 때쯤에서 그 다음 연도 FW 기획과 확정을 짓기 때문에 가을에 시즌 리뷰 마감 수치들과 결과들 그리고 겨울에 초기 예상을 가지고 그 다음 시즌을 충분히 적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정성을 따지는 뭐 툴과 관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또 다음에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손익 달성, 손익에서 중요한 게 원가, 소비자가, 매출 판매 실판가, 스타일별 손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분이나 됐네요. 제가 10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하면서 대학원생분들, 직장분들이 재직자분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 생각이 좀 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제가 받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민사회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상품기 전문가 기초과정을 개설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루 종일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PR하거나 많이 들으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과정에 신청하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패션 기업, 패션 회사에 다니시는 많은 다양한 직종의 패션 관련 직무분들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지에 대해서 제가 패션 비즈니스의 본질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션은 소키지, 패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